자, 07번. 자, 412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부호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풀이 위주로 좀 가볼게요. 자, 412번 문제부터. 자, 불량품이 3개가 포함된 9개의 제품 중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뽑을 때 뽑은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 x에 따른 확률 값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확률 지정함수, 확률표 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대문자 x가 될 수 있는 값을 생각해 봅시다. 제품을 몇 개 뽑고 있어요? 2개를 뽑고 있잖아. 그치? 그럼 그 2개의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될 수 있는 개수로 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2개를 뽑았는데 뭐 불량품이 1개 나올 수도 있고, 불량품이 1개 나올 수도 있고, 불량품이 2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3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뭐 어떤 상자 안에 물건이 9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인데, 9개가 들어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이제 불량품이 여기 3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자, 이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뽑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2개 중에서 불량품이 1개도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경우는 이제 9C가 되겠죠. 서로 다른 9개의 물건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9C2분의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품만 다 나오면 되니까 정상품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는 경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9C2분의 6C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지? 9C2분의 6C 9C는 얼마인가요? 98, 21, 49, 36분의 6C는 65, 2일이니까 15. 네. 얘는 36분의 15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요 녀석도 한번 계산해보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확률 2개를 구해야 되는데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2개 중에 뭐가 더 쉬울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나머지 하나는 빼기로 계산해주면 좀 편하겠지. 그래서 요게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요거 한번 해볼까? 자, 얘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92분의 불량품이 2개 다 나오려면 불량품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면 되잖아? 3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36분의 3C는 3이죠? 3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그럼 하나 나올 확률은 당연히 36분의 얼마가 되겠어? 나머지 18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2개 더해가지고 1에서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률표 표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산수 좀 빨리 하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자, 분산을 구하려면 일단 우리가 평균, 기대값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기대값 EX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죠?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확률 변수의 기대값. 이런 뜻이야. 자, 얘를 구할 때는 확률 변수에다 확률을 곱해가지고 쫙 더해주면 된다고 했지. 그치? 따라서 0 곱하기 36분의 15 더하기 1 곱하기 36분의 18 더하기 2 곱하기 36분의 3. 자, 얘는 그럼 36분의로 통분을 시켜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0 곱하기 15 해주면 0, 1 곱하기 18 해주면 18, 그 다음에 2 곱하기 3 해주면 6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나? 36분의 24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14. 약분해주면 얼마예요? 3분의 2가 되겠네. 따라서 평균은 3분의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분산은 우리가 제평 빼기 평제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얘로 구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보면은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자, 위에 칸을 하나 더 뗀다 그래서 칸을 하나 더 떼서 확률 변수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을 먼저 적어줘. 0, 1, 4죠. 그죠? 요 0, 1, 4랑 요 밑에 있는 확률들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평균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바로 계산해봅시다. 36분의로 통분을 시켜놨죠? 그럼 0 곱하기 15, 0, 1 곱하기 18, 18,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3은 4, 3, 12가 되겠네. 따라서 얘는 36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30 이렇게 되고요. 얘는 약분해주면 6분의 5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 6분의 5에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구한 평균의 제곱 3분의 2 제곱이니까 9분의 4를 빼주면 되고 얘는 이제 통분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통분시켜주면 18분의로 통분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위아래에다 3 곱해주면 되니까 15 빼기 얘는 위아래에다 2 곱해주면 되니까 2, 4,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18분의 7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나요? 그죠? 네, 따라서 분산은 18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산 구하는 공식 반드시 암기를 잘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요령 잘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균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산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도 맨 처음에 뭐부터 일단 구하고 시작해 주는 거야? 평균부터 무조건 구하고 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제평 빼기 평제 외워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음 유형 한번 볼까? 아니냐. 417번 문제 봅시다. 줄래? 감사합니다. 됐어요? 일찍 합시다. 문자 보냈어요? 어? 문자 보냈어요? 5분 넘으면 무조건 보내요. 네, 정시에 도착하는 습관을 좀 들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1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어느 백화점에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프린트 준 거 있죠? 자, 어느 백화점에서 행운권을 500장을 준비를 했어요. 행운권 500장을 준비를 했는데, 자, 500장 중에서 이제 그 뽑기랑 비슷한 거지. 500장 중에서 각 상금에 대한 행운권의 장수는 오른쪽 표와 같다겠습니다. 이게 공이 몇 개냐, 메뉴에 게 100만 원이네, 메뉴가. 100만 원 1등 한 장, 그 다음에 10만 원짜리 행운권이 10장, 그 다음에 5천 원짜리 행운권이 100장, 그 다음에 나머지 389장은 빵개, 빵원, 꽝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제 그런 500장의 행운권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았을 때 당첨됐다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을 거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봐라.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자, 지금 문제 맨 끝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이 행운권 한 장으로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상금의 기대값이니까 상금을 확률 변수 x로 두세요. 알겠죠? 네, 상금을 확률 변수 x로 두고, 자, 그럼 얘도 확률 표를 그려보면 돼. 자, 확률 변수 x에 따른 확률을 밑에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100만 원. 100만 원이 뽑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이 뽑힐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왜 5,000원으로 줄었죠? 5,000원.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확률을 생각해 보면은 얘는 얼마가 되겠어? 500분의 1이 되겠죠. 얘가 될 확률은 500분의 10이 될 거고, 얘가 될 확률은 500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빵원 받을 확률이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500분의 389가 되겠죠. 그죠? 네. 요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확률 적을 때 이거 약분돼도 약분시키지 마세요. 어차피 평균 구할 때 우리가 통분 다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약분이 가능하더라도 약분은 가급적 하지 말고 그냥 기대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대값 구해주면은, 자, 얘는 500분의 자, 1 곱하기 100만이죠? 네. 더하기 10만 곱하기 10이니까 얘도 100만이네. 그 다음에 5천 곱하기 100 해주니까 얘는 50만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1 해주면 0입니다. 요게 바로 기대값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일단 500분이니까 공두개 다 떼놓고 시작할까? 공두개 다 떼놓고, 그 다음에 이제 5로 약분해주면 얘는 2000이 될 거고, 자, 또 얘 5로 약분해주면 얘도 2000이 될 거고, 얘 5로 약분해주면 100원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기대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4100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백화점에 가면은 상품권을 설마 꽝을 뽑더라도 내가 한 장 뽑았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주면 되는 거야. 4,1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평균적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값은 뭐다? 평균이다. 그래서 확률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20번 봅시다. 420번 위에 보면은 그 유형 9번에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해보자. 자, 이건 뭐냐면은 ax 더하기 b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에요. 기대값인데, 얘는 이제 x라는 확률 변수에 a배를 내주고 b를 더했잖아. 그치? 그죠? 자, 그럼 기대값은 다른 말로 하면 평균이라고 했는데, 평균은 이제 원래 자료들을 더하거나 곱한 거에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원래 x의 평균에다가, x의 기대값에다가 a배를 내주고 b를 더해준 거랑 같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v ax 더하기 b. 자, 얘는 뭐냐? ax 더하기 b라는 이런 확률 변수의 분산 효과라는 얘기인데, 자, 분산은 더한 값에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만나겠습니다. 곱한 녀석에만 영향을 받는다겠죠. 그죠? 왜? 편차가 이제 A 해준 것만큼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1, 2, 3, 4, 5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봐라. 그 다음에 이거 2배 해준 거 2, 4, 6, 8, 10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봐라.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편차가 얘 마이너스 2, 얘 마이너스 1, 얘 1, 얘 2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는 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2배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은 분산이란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곱해질 숫자의 제곱이 비례하게 된다 그랬죠. 따라서 얘는 원래 x의 분산에다가 뭘 곱해준 거다? a 제곱을 곱해준 거다. 더해준 거에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x 더하기 b라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는 그럼 원래 x의 표준 편차에다가 뭘 곱해준 거냐? 바로 절대값 a를 곱해준 게 되겠다. 왜냐면 일단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워준 거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곱해지는 수는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루트를 씌워줬을 때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무조건 양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절대값을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요 의미도 알고 외워놔야 된다. 그래서 평균은 곱한 거 더한 거 영향을 다 받는다. 근데 분산은 뭐에 영향을 받아? 곱한 거에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제곱으로 영향을 받고 더한 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분산에도 루트 씌워준 거니까 더한 거에는 영향 안 받고 곱한 거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4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평균이 1, 분산이 4인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요 말을 읽고요. 그게 바로 그럼 EX가 얼마구나? 1이구나. 그 다음에 VX가 얼마구나? 4구나. 이렇게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X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Y라는 녀석이 AX 더하기 B의 관계를 가진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Y의 평균, Y의 기대값이 되겠죠? Y의 기대값이 지금 얼마래? 마이너스 2가 된대요. 네,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Y의 분산, VY가 되겠죠. 이 녀석이 얼마가 되더라? 36이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y라는 녀석은 이에 y가 ax 더하기 b라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x의 기대값에다가 a배를 내주고 b를 더한 거랑 같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x의 기대값이 위에서 얼마라고 구해놨어?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얘는 어떤 식이 되겠어요? 결국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이런 식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분산도 생각해보자. 자, y는 ax 더하기 b인데, 자, ax 더하기 b의 분산은 더한 거에는 영향을 안 받고 곱한 거에만 제곱 b로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a제곱 vx랑 같고, 자, vx가 4니까 여기 4 대입시켜주면 4a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4a 제곱이 3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로 약분시켜준 다음에 a 값을 찾아주면은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a 값은 그냥 플러스 3이 되겠어요. 자, 그럼 a가 3이면 b 값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a랑 b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어떤 자료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구해졌을 때 그 자료들을 통째로 a배하고 뭐 b만큼 더해줬을 때 그 녀석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1, 2, 3, 4, 5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2배도 해보고 더하기 3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2배 해준 다음에 더하기 3도 해보고 이렇게 해주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찾아봤었죠. 그죠? 네. 그거랑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꽤 자주 나오는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중요한 거 하나 봅시다. 네, 중요한 거. 요거는 이제 책에는 423번 별표 5개. 423번 별표 5개.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거 계속해서 나올 거라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이런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m이라고 둡시다. m.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EX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x인데 얘를 그냥 줄여서 시그마라는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잡았다고 치자. 그러니까 여기 위에도 순서를 좀 바꿔줄까? 평균 기대값 얘는 원래 EX인데 요 녀석의 값이 뭐 m이라는 숫자 값으로 나왔다고 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새로운 확률 변수 g라는 걸 생각해서 이 g를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거야.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수식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분의 1 x-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주어진 이 새로운 확률 변수 g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g의 평균은 얼마가 되냐면은 얘는 g가 들어갈 자리에 얘는 이제 g가 들어갈 자리에 이 녀석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따라서 2에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요걸 계산해주면은 얘는 이제 시그마분의 1에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되는데, 자, 2x의 정체가 m이었잖아요, 그죠? 2x의 정체가 m이니까 결국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에 대해서 얘는 얼마가 돼요? 0이 돼버리겠습니다. 0이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vg를 구해보자.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그러면은 시그마분의 1 시그마분의 1이 아니라 표준편차 구해볼까? 표준편차 구해봅시다. 시그마지 얘를 구해보자. 얘를 구해보면은 얘는 이제 시그마의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는데, 자, 표준편차는 이 더하거나 빼준 거에는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 앞에 녀석이 그대로 영향을 받으니까 얘는 시그마분의 1 곱하기 시그마 x가 돼버리는데, 요 공식에 따르면 시그마 x가 돼버리는데, 시그마 x의 값을 내가 그냥 시그마라고 놨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약분시켜주면 얼마가 돼요? 1이 돼버리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를 대상으로 x에다 평균을 뺀 다음에 걔를 표준 편차로 나눈 녀석을 어떤 새로운 확률 변수 g라고 잡아버리면은 이 g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각각 0과 1이 나오는 이런 새로운 변수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변수로 바뀌게 되는데, 요 g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표준화 변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표준화 변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녀석의 의미는 우리가 다음 단원 정규분포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제대로 정규분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자, 정규분포로 가기 전에 이 423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거야. 네, 42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갑시다. 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 423번에 보면은 t라는 변수가 나와요. t라는 변수가 나오는데, 이거 본 적 있는 사람? 지훈아, 423번에 나온 그 t라는 식 어디서 본 적 있나요 혹시? 자, 이 식 어디서 본 적 있는 사람? 이 식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수능 봤을 때 표준 점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언어 수학, 국어 영역이랑 수학 영역, 표준 점수 구하는 녀석이에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원점수가 x야. 원점수가 x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을 봤어. 수학 시험을 다 봤으면은 이 수학 시험 원점수가 있고 전체 그 수험생의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평균값 뺀 다음에 또 그거 가지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죠. 걔를 표준 편차로 나눠가지고 이 녀석이 뭐예요? 저기 이제 표준화 변수 g가 돼버리는 거야. 이 g값을 찾으면은 이 g값에다가 20배를 해준 다음에 100을 더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t라는 녀석이 기대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t라는 녀석이 기대값.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에 t는 20g 더하기 100이 돼버리는데, 얘는 평균이니까 곱한 거 더한 거 다 영향을 받거든. 이렇게 돼버리고요. 자, 근데 이 g값이 아까 얼마였어? 0이었지, 그지? 0이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100이 돼요. 그래서 표준 점수의 평균은 100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를 봤어. 국어 영역 점수가 표준 점수가 100점이 나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정확하게 평균점을 맞은 거야. 전체에서의 평균점을 받은 거예요. 그럼 100점보다 아래쪽이면은 나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거고, 100점보다 위면 뭐가 되는 거야? 나는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시그마 t를 구해봅시다. 자, 시그마 t를 구해보면은 얘는 시그마의 20g 더하기 100이 될 거고, 자, 더하기 100은 영향을 안 준다 그랬어요. 표준분사 구할 때는 곱한 녀석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얘는 20 곱하기 시그마 g가 되고, 시그마 g의 값이 아까 얼마였지? 1이었지, 그치? 얘는 그래서 20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도록 20점이 되도록 새롭게 변수를 잡아준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표준 점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정규호법 가면 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값 20을 더했어. 내 표준 점수가 120점이다. 그러면 내가 상위 정확하게 몇 프로다 이게 나오고요. 만약에 표준 점수가 140점이다. 그러면 상위 몇 프로가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100점에서 얼마만큼 더해지거나 빼졌냐에 따라서 내가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된다.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단원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표준 점수 공식이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국어 영역이나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 구하는 공식이고, 탐구 영역 점수는 좀 달라요. 탐구 영역 점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탐구 영역은 표준 편차를 10으로 만들고 평균을 50점으로 만들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에서 내가 50점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물리원을 선택했는데 표준 점수가 50점이 나와서 그럼 무슨 얘기야? 난 정확하게 평균점을 받은 거야. 알겠어요? 정확하게 평균점을 받은 겁니다. 50점보다 점수가 높으면은 내가 평균보다는 잘 받구나. 50점보다 낮으면은 평균보다 점수가 낮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좀 더 자세한 의미는 나중에 정규원법 가서 배우게 될 거고, 그래서 요 내용, 그래서 정규원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내 수능 점수가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구나를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선택 과목이란 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예를 들어서 수학 한 과목만 보더라도 확통 선택하는 사람, 미적분 선택하는 사람, 기하 선택하는 사람이 다 이제 다르잖아. 그치? 근데 그걸 원점수만 놓고 비교하면 어떻게 써요? 원점수만 놓고 비교하면은 분리할 수 있지. 시험이 어려운 거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평균이 낮을 거고, 시험이 쉬운 건 평균이 높을 텐데, 그걸 가지고 똑같이 뭐 90점을 받았어도 이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 여기 표준 점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이 표준 점수를 구하면은 내가 그 똑같은 시험을 본 집단 안에서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구나. 이걸 이제 그걸 점수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표준 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정규원법 가서 배울 거고, 일단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시키는 이유는 뭐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여러 개의 집단의 분포들을 이제 하나의 잣대로 비교해주기 위해서 얘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23번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니까 여러분들 필기 좀 해둡시다. 이 부분. 네, 이 부분 필기해두고요. 반드시 외우세요. 이 표준화 상수 만드는 방법. 요 공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식. 요 특히 요 치환식 요거 요 치환식 정말 중요한 녀석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잠시 영상 올리는 거, 예, 구독 눌러보니까 영상이 안 뜨죠, 그죠? 선생님 좀 착각한 게 있더라고. 예, 일부 공개해 놓으면 구독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거 따로 멤버십을 받아야 가능하던데, 선생님이 멤버십 여러분한테 그거 가지고 돈 받을 건 아니고, 게다가 열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더라고. 조회수가 뭐 얼마 이상, 구독자 수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돼야지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당분간 이번 주 동안에 선생님이 최근 한 달치를 다 이제 그냥 열어놨습니다. 아예 공개로. 다음 주 되면 닫을 거예요. 알고리즘 타는 거 아니에요? 알고리즘.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시라겠죠? 저장되잖아요, 그죠? 다운로드 받아 놓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 영상 닫아도 꼭 볼 수 있게끔.
다운로드도 그거만 되나? 프리미엄만 되나요? 한옥. 그건 선생님이 잘 모르겠네. 유튜브 프리미엄만 다운로드가 가능한가요? 몰라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 예. 자, 그래서 일단 요 치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치안식이다. 앞으로 여기 정규원보다 넘어가면 끊임없이 보게 될 식입니다. 잘 기억해도 들어갑시다. 그래서 표준화 변수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 결론 이런 G라는 변수의 평균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 G라는 변수의 표준 편차값은 얼마가 나온다? 무조건 1이 나온다. 이렇게 시작시키면 결과는 이렇게 무조건 고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결론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다 적었으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 42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자, 지금 이 표를 보니까 x 값이 될 수 있는 게 0, 1, 2 세 개가 있고 각각의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a 값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확률을 놔두면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5분의 2에다가 a 두 개, 2a를 더해준 게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10분의 3이 되겠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확률표를 내가 이제 새로 다시 만들어주면은 여기 a 값에 해당되는 게 10분의 3이 되고 여기도 10분의 3이 되고 여기는 그럼 10분의로 통분시켜주면 10분의 4가 될 거예요. 그죠? 자, 통분을 시켜놓는 이유는 뭐야? 어차피 평균이나 분산 계산할 때 통분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률 상태에서 통분이 되는 게 계산이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5x 더하기 3, 요 녀석의 이제 5x 더하기 3이라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 값 구하는 건데, 자, 표준 편차나 분산을 구하려면 무조건 평균부터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부터 우리가 구해볼 거야. 자, 2x부터 구해볼까요? 자, 평균. 자, 그럼 10분의로 통분시켰으니까 10분의 써주고, 0 곱하기 3, 0이죠. 1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2가 아니구나. 1 곱하기 4. 통분시켜놓은 걸로 해야지. 1 곱하기 4, 4, 2 곱하기 3,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10분의 10이니까 평균값은 1이라고 금방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해보자. 자, 분산 어떻게 구한다? 제평 빼기 평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요걸로 구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요걸 구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 x 제곱함을 위에다가 덧붙여주라 그랬습니다. 0 제곱해주면 0, 1 제곱해주면 1, 2 제곱해주면 4죠. 그죠? 요거랑 확률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주면 요게 나온단 말이야. 자, 요것도 이제 10분의 1로 통분시켜서 나오겠네요. 자, 10분의 0 곱하기 3은 0 더하기 1 곱하기 4는 4 더하기 4 곱하기 3은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10분의 16이니까 1.6 나오겠어요. 그죠? 1.6. 요게 이제 분산, 아니지. 미안. 요게 제평이고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뭘 빼줘야 돼?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분산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6 빼기 1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0.6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분산이 0.6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표준 편차는 루트 0.6이죠. 그죠? 루트 0.6. 루트 0.6. 이거 계산 좀 한번 해볼까? 0.6은 10분의 6, 5분의 3이죠. 그죠? 5분의 3. 그럼 얘가 루트 5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5분의 루트 15.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시그마 5x 더하기 3.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더한 거에는 영향을 안 받아. 곱한 거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시그마 x가 되고 시그마 x 구한 게 5분의 루트 15니까 얘는 답이 루트 15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동시에 분산은 제평 빼기 평제다. 이거 반드시 외워두도록 합시다. 아직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 떴어? 이용 11번. 떠드는 소리 다 저기 녹음된다. 자, 이제 427번 문제 읽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확률부 표가 안 주어져 있어서 우리가 표를 만들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자, 각 면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정팔면체. 이 정팔면체 어떻게 생긴 건지 여러분들 알아요? 정팔면체? 정팔면체 주사위 어떻게 생겼지? 요렇게 생겨먹은 피라미드 모양이 위아래로 나와 있는 녀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면이 8개 되죠. 위에 8개, 밑에 8개가 정팔면체. 이 실은 이게 다 보면은 정삼각형 8개가 이렇게 위에 정삼각형 4개, 밑에 정삼각형 4개 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주사위야. 네. 그럼 면이 8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쭉 적을 수 있을 거고, 딱 던지면 이제 바닥면에 닿는 면이 생길 거예요. 네, 바닥면에 닿는 면이 생길 텐데, 그 바닥면에 적힌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겠습니다. 자, 그럼 확률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되겠어요? 1부터 8까지겠죠, 뭐. 그죠? 1, 2, 3, 4, 5, 6, 7, 8까지가 다 되고요. 그 면이 바닥에 있을 확률은 이게 확률이 다 동등하죠. 다 8분의 1씩이 되겠어요. 그죠? 싹 다 8분의 1씩이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총합은 1이라고 나오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평균과 x의 평균과 x의 기대값과 그 다음에 x의 분산 얘를 이제 구해볼 건데, 자, 이걸 구하기 앞서가지고 우리 시그마 공식 다시 한번 간단하게 기억 좀 하고 넘어갑시다. (1부터 n까지 합)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제곱의 합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 녀석 어떻게 돼요?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 얘로 구한다 그랬어요. 이거 이제 1의 제곱, 2의 제곱 해가지고 땡땡땡땡 어디까지? n의 제곱까지 더해준 거. 그죠? 수원에서 배웠던 거 다 기억나죠?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적고 외우세요 이거. 네. 몰라도 상관없긴 한데 계산 빨리 하려면 외우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얘부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평균 구하려고 그러면은 자, 8분의 이제 이거 곱해가지고 다 더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8분의 1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1, 4 곱하기 1, 5 곱하기 1, 6 곱하기 1, 7 곱하기 1, 8 곱하기 1. 그럼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더한 거예요, 그냥. 1부터 8까지 더한 거고, 그럼 8분의 요 공식이죠? 요 공식 갖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8 곱하기 9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분모분자 8이 약분되니까 평균값은 얼마가 나오겠어? 2분의 9가 되겠다.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 공식을 안 외우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이제 산수무가다를 해봐야겠지. 그러다 삑사리 한번 나오면 틀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외우세요 이거. 굳이 수원이 지금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자주자주 쓰이는 녀석이니까 외워두자.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우리가 제평 빼기 평제라고 그랬습니다. 네, 제평 빼기 평제라고 그랬는데, 자, 이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 한번 잘 보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들어있어? x제곱을 덧대주라고 그랬잖아. 그지? 숫자가 좀 커 이제. 자, x제곱을 덧대주면 여기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자, 얘 곱하기 얘 가지고 다 더해주면 얘가 이제 8분의 1의 제곱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7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까지 더해주고, 여기에다가 평균 2분의 9였죠? 평균의 제곱을 빼준 거. 요게 이제 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이 분자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남아돌면 열심히 이제 풀어도 되지만, 어떻게? 요 공식 쓰면 좀 편하죠, 그죠? 네, 제곱의 공식. 네, 그래서 요거를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써먹어주면은 조금 더 쉽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요 분자 부분 1의 제곱부터 8의 제곱까지 더해주면 얼마가 될까, 저거? 얼마가 되겠어요? 계산해볼까, 얘? 일단 8분의, 자, 분자 부분이 이제 6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8이 16에다 1 더해주니까 17 요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 빼기 2분의 9의 제곱을 해주면 얼마가 되나? 4분의 81이 되겠습니다. 얘를 계산해주면 돼요. 여기 약분 한번 해볼까? 여기 8, 8 약분되고 여기 3, 3 약분되니까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은 2분의
51, 2분의 51 빼기 4분의 81 요게 되고요. 자 그럼 얘는 4분의 통분시켜주면 4분의 102에다가 81을 빼주게 되니까 4분의 얼마가 되죠? 21 요게 나오겠네요. 요게 바로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구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제 뭐고 하니까 요게 아니라 EX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의 기대값과 그 다음에 마이너 EX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의 분산 얘를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럼 구해보면은 얘는 이제 원래 X의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해주고 3 더해준 거랑 같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준 다음에 3 더해주면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9에다 3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 나오겠네요 얘는. 자 그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한 거는 영향 안 받고 곱한 거 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2제곱은 4죠. 4 곱하기 VX가 될 거고 VX가 지금 4분의 21이었으니까 얘는 21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6, 21 2번이 답이 되겠다. 이거 찾아주면 되겠어요. 아 21이니까 5번이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숫자 많은 경우들에 우리가 이 시그마 공식 써먹으면 좀 편하니까 네, 공식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특히 이제 2학기 때 확통 배우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1학기 때 수원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시그마 공식까지 써먹게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녀석도 이제 여기 시그마 다룬 거 다시 복습도 한번 할 겸 공식 교육 겸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좀 기본적인 얘기들을 한번 좀 다뤄봤어요.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항 분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숙제는 밀리지 말고 꼬박꼬박 해두고요. 틀린 문제들은 잘 체크를 해놨다가 9월달부터 이제 선생님이 그 클리닉 수업할 때 그때 모르는 거 다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하고 1학기 때 이제 확통 배웠던 사람들은 2학기 시험 범위부터 쭉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선생님 예상에 1학기 때 확통 배웠던 사람들 그 1학기 때 확률 파트가 시험 범위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확통이 워낙 그 자체적으로 시험 범위가 작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1학기 때 배웠던 사람들 1학기 때 내용도 시험 범위에 포함시켜가지고 다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에 것도 계속 좀 풀어보면 좋습니다. 정확한 건 시험 범위 나온 다음에 그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항분포를 배울 건데 이항분포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두 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할 거예요. 두 가지가 뭔가 하니까 이항 정리 이항이란 말이 똑같죠. 이항 정리 이 녀석과 그 다음에 독립 시행의 확률 요거 두 개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요거 두 개를 알아야 이항 분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항 정리는 뭐였죠? 이항 정리는 말 그대로 a 더하기 b 항 두 개짜리 더한 녀석의 n제곱을 전개시켰을 때 이 전개식이 어떻게 나타나냐? 요걸 이제 나타낸 거였어요. 그치? 요거 어떻게 나타났죠? a를 만약에 r개를 뽑으면은 b는 몇 개가 나온다? 나머지 n-r개를 뽑아주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 개수가 뭐가 붙어? ncr이 붙는다 그랬죠. 그죠? ncr이 붙고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r값이 0일 때부터 r값이 n일 때까지 다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다. 여기 이항 정리였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더하기 b의 4제곱을 전개시키자 라고 얘기를 해주면 얘는 시그마 r은 0부터 4까지 4CR에 a의 r승 b의 4-r승 얘를 전개시켜주면 되고 자 그럼 얘를 전개시켜보면 r 자리에 0을 넣어주면은 4C0에 b의 4제곱 그 다음에 4C1에 a 하나 b 제곱 그 다음에 4C2에 a 2개 b 2개 그 다음에 4C3에 a 3개 b 하나 그 다음에 4C4에 a 4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시켜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나요?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공식 적어두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자, 독립시행의 확률 뭐냐? 이대 시행 시
자, 독립시행률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피카츄 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포켓몬빵을 하나 샀을 때 피카츄 스티커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2다. 뭐 그런 이제 포켓몬빵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런 포켓몬빵을 내가 10개를 샀을 때 피카츄 스티커가 정확하게 2개 나올 확률을 알고 싶어. 뭐 이런 걸 할 때 이제 이걸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시행을 이제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 번 포켓몬빵을 샀을 때 사건 A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뭐 피카츄 스티커가 나온 사건이야. 그럴 확률이 10분의 1인데 그런 독립시행을 n에 반복했어. 예를 들어서 10개를 샀다는 얘기죠. 빵을 사는 시행을 10번을 했다. 그러면은 피카츄 스티커가 정확하게 두 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된다? 그럴 때는 10C2에 10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안 나올 확률 10분의 9의 8제곱 이렇게 곱해주면은 피카츄 스티커가 딱 2번 나올 확률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내가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딱 몇 번 나오냐 그 확률을 구할 때 이런 독립시행 확률을 쓴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과 요 형태가 지금 되게 유사한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항정리에서 요 녀석과 요 개별 확률이 요 일반항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A가 들어갈 자리 P 놓고 B가 들어갈 자리 Q 넣어주면 이게 되잖아. 그죠? 예, 여기 유사성을 좀 확인을 하세요.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복습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항분포를 배울 자격이 됐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뭐냐? 이항분포니까 얘 분포예요. 얘는 이산확률 분포의 하나입니다.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이제 우리가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건데 이산확률 분포가 뭐였어요? 확률 변수가 이산이야. 그러니까 딱딱 셀 수 있게 세시는 거. 네, 그런 건데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봅시다. 이 말이 이거랑 되게 비슷해. 독립시행률이랑. 자, 1회 시행 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인 독립시행을 n회 반복할 때 자, 사건 A가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는 거예요. 자, 상황은 똑같아. 상황은 똑같은데 말이 이제 약간 달라졌어. 얘는 특정한 사건, 예를 들어서 피카츄 스티커가 나오는 게 정확하게 몇 번, 예를 들어서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 그 피카츄 스티커가 나오는 횟수를 10개 샀을 때 피카츄 스티커가 나오는 횟수를 뭐로 두겠다? 확률 변수 x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x가 0일 확률이 있을 거고, x가 1일 확률이 있을 거고, x가 2일 확률이 있을 거고, 3일 확률이 있을 거고 해가지고 x가 10일 확률까지 쭉 확률이 나오겠죠. x값에 따른 확률들이. 그럼 그걸 내가 아까 전처럼 뭘로 만들 수가 있어? 확률 분포 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확률 분포 표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률 변수 x로 잡았을 때 이런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 N, P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이 B는 말 그대로 이항 분포의 약자예요. 이항, 바이노미얼 분포, 디스트리뷰션. 맞나? 이항이? 바이노미얼 맞나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모르겠다. 책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맞네요, 바이노미얼.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그래서 이 항의 앞글자 여기 B를 따가지고 B라고 해주고 B가 여기 써주는 게 뭔가 하니까 자 N 전체 몇 번 시행했냐? 예를 들어서 피카츄 빵을 포켓몬 빵을 몇 개 샀냐? 10개를 샀다. 여기 10회 시행을 한 거지. 그 다음에 P는 한 번 내가 포켓몬 빵을 샀을 때 피카츄 스티커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러니까 한 번 1회 시행 시 어떤 특수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여기다 이제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줘요. 그럼 이 BNP가 뜻하는 게 뭔고 하니까 이 BNP 한마디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확률 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에 따른 PX를 계산을 해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가 0이야. 그럼 내가 N번 시행을 했는데
사건 A가 한 번도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될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 NC형의 P의 0승, Q의 Q의 N승 이렇게 되겠죠? R이 0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만약에 딱 한 번 일어날 확률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NC1의 P의 1승, Q의 N-1승 이런 식으로 돼버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쭉 가서 일반적으로 R번 발생할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 R번 발생할 확률은 NCR의 P의 R승, Q의 N-R승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럼 N번 시행인데 N번 모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NCN의 P의 N승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요 표를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쓰겠다? BMP라고 쓰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네, 요 표를 BMP라고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 BMP가 뜻하는 게 실은 이런 표도 되고 아니면 이 표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여기를 갖다가 이제 P, X가 확률 변수 X가 R이 될 확률이 어떻게 된다? NCR의 P의 R승, Q의 N-R승이 된다. 요렇게 써주면 돼요. 요게 이제 요 표가 표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렇게 확률이 식으로 나왔을 때 얘를 가지고 표를 만든 거 연습을 했었죠. 그죠? R 자리에다가 0 넣어서 여기 채우고 R 자리에다 1 넣어서 여기 채우고 R 자리에다 2 넣어서 그 다음 거 채우고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표를 만드는 것도 저번에 우리가 비슷한 거 문제 해봤잖아. 그치?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나? 자, 그런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기억이 좀 안 날 것 같은데 자 저기 여기 64쪽에 394번 문제 이런 거 했었습니다. 네,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64쪽에 394번 문제를 보세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가지고 표를 우리가 만들어서 풀었어요. 그래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요 말이 이 표를 나타내는 거야. 요 말이 이 표를 나타내는 거고 이 표를 다시 확률로 보시면 요 확률 질량 함수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복잡해. 이 표도 너무 길고 얘도 너무 길어. 보기가 싫어. 그래서 얘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겠다? BMP라고 표현하겠다. 요게 이제 이항분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이항분포에 대해서 요 표를 그렸을 때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 표에 대해서 평균 x의 기대값 그러니까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해가지고 다 쭉 더해주는 겁니다. 다 쭉 더해주면 되는데 그걸 이제 계산이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계산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걸 계산을 열심히 수업자들이 했어.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생략할 거예요. 열심히 해봤더니 평균값이 얼마가 나오더라? 그냥 MP가 나오더라. 이 결과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항분포의 평균값은 뭐가 된다? MP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분산값은 뭐가 되냐면 분산값도 역시 제평 빼기 평생 가지고 열심히 구해봤어. 자, 그렇게 했더니 분산값은 어떻게 되냐면 MPQ가 되더라. Q는 이제 안 일어날 확률 1 빼기 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전에 예를 들면은 자, 내가 피카츄 스티커 포켓몬빵 10개를 샀는데 그 피카츄 스티커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면은 얘는 b 10,10분의 1 10번 시행을 했고 한 번 뽑았을 때 나온 확률이 10분의 1이에요. 이런 녀석인데 자, 그럼 이 녀석의 기대값 내가 평균적으로 몇 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야? MP 한 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개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한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평균적으로 한 개를 기대할 수 있고 그럼 그때 분산은 어떻게 되더라? 분산은 MPQ니까 10분의 9가 되더라. 1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 이렇게 분산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고 자, 그래서 숙제는 이 이항분포 MPQ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외워야 되기 때문에 74쪽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하세요. 알겠죠? 74페이지에 있는 보기는 되게 쉬운 것들이잖아. 그지? 454번부터 460번까지 그 문제들 풀면서 이 MPQ 공식 한번 외우고 내일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숙소 들어가도록 할게요.